여러분,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효율, 실용성, 이런 것들만 정신없이 쫓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학은 그냥 머리 아픈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바로 무기입니다. 자, 그럼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자, 우선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좇는 향락적인 삶. 둘째는 사회 속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사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관조적인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이 수천 년 전의 통찰이 현대 심리학의 대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를 넘어서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최종 단계가 바로 자아실현이잖아요. 그 자아실현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관조적 삶, 다시 말해 철학하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 자아실현을 향한 여정에 우리를 이끌어줄 첫 번째 안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그런 근엄한 현자의 모습은 잠시 잊어주세요. 실제 모습은 아주 달랐거든요. 이분 사실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부를 숭상하던 아테네 한복판을 맨발로 돌아다니던 뭐랄까 수다쟁이 백수에 가까웠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서 귀찮게 한다고 풀어 불편러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천재성은요, 모든 걸 다 아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사실, 즉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그의 모든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지혜의 삼파라고 불렀어요. 생각해보세요. 삼파가 아이를 대신 낳아주진 않잖아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죠. 그처럼 그는 정답을 주입하는 대신 끝없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파술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대하고 게으른 말에 붙어서 잠 못 자게 귀찮게 구는 등에 한 마리에 비유했어요.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에 안주하려는 아테네 사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질문하고 또 괴롭혀서 결국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소명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안내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는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항해야 할 아주 특별한 지도를 얻게 될 겁니다. 헤라클레이투스 하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걸 담고 있죠.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그 강에 발을 담그는 나 자신도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법칙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세상의 근원은 불이었어요. 이 불은 그냥 활활 타는 불이라기보다 모든 걸 태우고 변화시키는 투쟁과 역동성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격렬한 혼돈 속에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로고스가 숨어 있다고 본 거죠.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양의 노자는 변화의 원리를 물처럼 순응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찾았잖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정반대로 불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캐어난다고 봤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일상인 우리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날카로운 관점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철학이 진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른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극적인 대비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향한 탐구의 과정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완벽한 정답을 지키기 위해 그 정답에 어긋나는 불편한 진실을 발견한 제자를 제거했다는 의혹을 받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철학의 위대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답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불편한 신실을 마주하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 태도에 있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탐험하면서 얻은 이 지혜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꺼내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상자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구, 소크라테스의 등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특히 나 자신에게요. 두 번째, 산파술. 누군가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낳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헤라클레이토스의 렌즈. 이걸로 세상을 보면요, 혼돈처럼 보이는 변화 속에서 투쟁과 성장의 숨은 질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편안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들이 바로 고대 철학이 우리 손에 쥐어준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현대의 무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당신의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